날씨가 지금 뭐랍니까 이거 좀 쌀쌀해요. 오늘 입춘이네요. 알고 보니까 예 입춘인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봄 아닙니다. 입춘이긴 하지만 봄이 들어올 거라는 예고만 하는 그런 거죠. 예, 봄 이렇게 입춘이 되면 어떤 기운이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양기를 지금까지 없었던 양기를 내려줘요. 양기를 쫙 내려주는데 이거 우리 몸은 못 느끼는데 땅은 그걸 느끼거든요. 그러면 땅 속에서 변화가 생겨요. 변화가 생기면서 이제 그 밑에 이렇게 이런 것이 냉장고에 있던 물을 꺼내가지고 물을 올리면 그 냄비 가해가 어떻게 되죠? 예, 이슬이 맺히죠. 이슬이 맺히면서 그 밑에 안에 있던 냉기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 싹 올라오면서 그 표면 어떻습니까? 차갑죠. 지금 그런 시간이 이제 시작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추월에 우리가 겨울에 막 옷을 여미고 있었다가 약간만 해이해버리면은 그 냉기를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끌어들인다. 그래서 목체들이 그런 체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기를 이렇게 몸으로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양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밑에 땅 속에 숨어 있는 냉기를 싹 걷어 올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걷어 올리고 난 뒤에 보름 정도 지나면 그게 이제 걷어져요. 지금부터 보름 정도 지나면 보름 정도 지나면 또 이제 절기가 하나 오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싹 걷어 올리고 난 뒤부터는 비가 조금씩 오면서 이제 그 삭을 이렇게 이제 물을 줘요. 그전에는 얼어 있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기를 가지고 그 냉기를 걷어 올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열이 밑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위로 올라오겠죠. 그죠? 걷어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싹이 비가 쪽쪽쪽 내리면서 그러니까 2월 말 되면 비가 좀 오고 막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싹이 이제 물을 머금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도 그 밑에 다 미처 다 빠지지 못한 냉기가 올라오면서 그때가 또 추워요. 예, 좀 더 추웠다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꽃샘추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월 초 순경에 딱 접어들면은 이제 그 싹들이 이제 거의 이제 따뜻한 양기를 받고 물도 먹고 뭐 이랬죠. 그때 이제 싹이 떡 올라오는데 그게 힘이 굉장히 파워풀해요. 굉장히 세요. 그래서 돌도 걷어내고 못 걷어내는 돌 같으면은 제가 목의 성질은 어떻다 했습니까? 목의 성질은 돌을 뚫고 나오는 그런 강한 성질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목은 오셨습니까? 이러면 내보다 강하시네요. 옆으로 싹 굽어져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우리 사람 본성은 내보다 강하면 뚫으려고 하는데 목성은 그래. 옆으로 오셨습니까? 하고 옆으로 싹 굽어지면서 여기 빈 공간이 있다. 이렇게 그 싹들이 요렇게 나잖아요. 돌이 있으면 요렇게 나거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굽어지는 걸 곡이라 그러고 빈 공간이 뭐 직선으로 자란다 해서 그 나무의 성질은 곡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동방목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굽히고 또 어떤 때에 따라서는 뻣뻣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런데 이제 선비들이 그렇게 하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한테는 약하자. 이런 게 이제 선비의 그 우리나라 선비의 그 이제 옛날부터 그 수행으로 삼았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봄이 되면은 이제 많이 이렇게 감기도 걸리고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니까 굉장히 잘 추스르시고 바라고요. 이제 진짜 좀 따뜻해진다 하는 거는 경칩이 되어야 조금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감귤 천년식초 만들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거는 이 감귤이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제주도에서 공수해 왔습니다. 여기 하얀 그게 이렇게 좀 있는 거는 씻으시면 됩니다. 맛있으라고 하얀 그 칼슘 가루를 좀 뿌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신 왁스를 전혀 칠하지 않았습니다. 왁스를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요 이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걸 물에 식초물 우리 그거 만드는 식초물 이런 거 있죠. 찌꺼기 물이나 그리고 활성액 식초물은 사실 먹어야 되니까 천년이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액 있죠. 그거를 가지고 여기 이걸 담그세요. 담궈 가지고
한 20분 있으면은 색깔도 더 고와지고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그게 정리가 돼요. 그러면 껍질을 까서 이제 말리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래된 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면은 점점 무거지죠. 색깔이 이제 그 짙은 노란색, 황색 이렇게 변합니다. 그렇게 변하면은 그걸 오렐진이라 해가 진피라고 그래요. 그 진피를 말렸다가 이제 차로 끓여 드시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약재로 써도 되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걸 이제 조청 있죠. 조청을 갖다가 이제 거기에다 이렇게 요걸 불리는데 이제 어떻게 불리냐면은 전부 다 자기네들 식구끼리 해주면 좋아요. 그럼 말려버리면은 수액이 다 날아가 버리죠. 다 날아가 버리니까 이제 그 다시 수분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 수분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진피를 삶아서 그 진피물에 우려내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진피를 일부 만약에 내한테 진피 100g이 있다. 그러면 진피 한 50g을 삶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피물이 나오겠죠. 예, 나온 그 물에 마른 진피를 담그는 거예요. 담궈 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이제 그러면 담그고 난 뒤에 이렇게 건져 가지고요. 건지셔 가지고 그 조청 있죠. 조청에다가 딱 절이는 거예요. 딱 절이거든요. 그때 기운을 좀 딱 뿌려 놓으시고 그러면은 시간을 두면 걔네들이 이제 싹 이렇게 스며들고 녹아들어요. 그러면은 그걸 건져서 잡수면은 진피 같은 경우에는 이기제라고 얘기해요. 몸을 굉장히 따뜻하게 하고 비장과 폐경, 그러니까 비장과 폐장에 들어가는 비폐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습하고 이런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약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껍질은 그렇게 사용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됐다가 난 따뜻한 물을 먹고 싶어요 하면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물을 따라서 마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 끓인 물 그거 하는 거는 아깝잖아요. 근데 진피가 또 있죠. 그죠? 물 끓여 가지고 이제 다른 게 담고 걔네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네들대로 뭡니까? 이제 또 일단 풀어졌다 아닙니까? 풀어져 있으니까 그 애들도 조청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거죠. 조청을 딱 넣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균을 좀 딱 넣어놓고요. 그래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 드시면은 이제 그거는 빨리 먹을 수가 있어요. 이미 풀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예, 걸리는데. 진피물에 그러니까 마른 거를 진피물을 담그는데 잘박하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게 촉촉하도록 해야지 질퍽해 버리면은 걔네들이 못 들어가요. 그 조청이 못 들어가거든요. 촉촉하게. 그러니까 아예 또 있죠. 그냥 조청에만 넣어도 되는데 그러면은 해보니까 이렇게 스며들지를 않아요. 좀 촉촉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좋으냐. 저는 사실 그 제주도에서 해마다 공수를 받는 게 한 20박스씩 저희는 먹습니다. 징그럽게 먹습니다. 왜냐면 감귤 안에는 수산이 들어 있습니다. 수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수산이 우리 몸에 석회를 빼는 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 대신 끓여 먹으면 안 되고 통조림 사 먹으면 안 됩니다. 통조림으로 이렇게 만들어 뷔페 가면은요 예쁘게 깎아가지고 요래 다 그 설탕물에 담궈놨죠. 여러분들 막 떠가 드시고 그렇게 하죠. 아는 사람은 그거 안 먹습니다. 그거는 전부 다 껍질을 벗겨. 여기 보면 이거 하얀 거 이거 있죠. 하얀 거. 이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너무 좋다고 이러니까 저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요것만 까가지고 내보고 먹으라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쏙은 예,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뭘로 녹이는 줄 아시죠? 모르세요? 이거가 여러분 혹시 감귤 그 통조림 꺼냈을 때 혹시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보셨나요? 이 허연 거 붙어가지고 이런 거 있으면 진짜 그건 잘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뜯어냅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는데 손으로 뜯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로 하냐? 담궈요. 염산 조금 넣고요. 우리 먹으면 금방 안 죽을 만큼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걸 다 녹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 감귤로 가지고 요리하는 거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리 시간이라보다 식초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 먹으면 좋냐.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씩 드렸죠.
저기 주스를 조금씩 만들어 드렸잖아요. 요거 속을 까가지고요. 이제 껍질은 그렇게 쓰시고 속은 이제 믹서기에 넣고요. 이제 여러분들 유청 만드는 거 있죠. 유청 만드는 거 하고 그다음에 치즈 그 치즈 나온 거 있죠. 거기에 딱 넣어가지고 그걸 마시면은요. 굉장히 이렇게 우리 몸 정리하는데 저는 어떤 날은 막 이렇게 맛있어가지고 제가 정량이 이제 밥 이제 한 공기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한 공기 거덕 먹고 나면 소화가 안 되는가 싶는데 조금 있으면 후다닥 꺼져요. 예, 이런 거 좀 먹고 요즘 왜 그래 배가 그리 자주 고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갈등이 생겨요. 한 끼 더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 이제 머리 이렇게 털고 그 많은데 근데 이렇게 이제 그걸로 해가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갖고 하루 정도 숙성시키잖아요. 그 안에 그럼 균들이 와글와글 해버려요. 처음에 그닥 없었던 게 그렇게 활용해 드시면 좋고요. 그럼 나는 이제 진피하고 이거 이제 속 알맹이하고 구분을 했을 때 진피는 따뜻한 거고 이건 찬 거예요. 이건 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제 진피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한 개를 통째로 그래 저는 그 농약 전혀 안 친 거 아주 못생긴 거 그리고 그거 가위에 그거 안 발란 거 왁스 안 칠한 거 이건 진짜 안 까져요. 그러니까 그거 채로 다 갈아 가지고 발효를 시킨대. 발효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껍질이 굉장히 그게 강해요. 그 항균성이 강해요.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균을 애지간 넣어가지고 얘네들이 발효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그거 저는 그래서 통째로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통째로 하라 해볼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목 빠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속하고 껍질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요것만 해놓으면 되게 진짜 맛있는 그 감귤 식초가 노란 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감귤 지금 요게 사실 여러분들한테 가 있는 게 20개가 가 있어요. 20개가 가 있는데 지금 20개에서 이거는 아니죠. 예, 3개를 빼고요. 요만큼이 2kg예요. 요만큼이 2kg인데 2kg을 하니까 이거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분 요 화살표 있죠. 예, 요게 되면 2kg가 조금 넘어요. 요게 2.4리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거의 한 2.3, 2.2 이렇게 되는데요. 요렇게 하면은 한 1.9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발효가 이제 되고 하면서 밑에 물이 생기고 위로 붕 떠올라요. 위로 붕 떠오르기 때문에 까닥 잘못하면은 어제 제가 자몽을 담았는데 애들이 전부 다 그 자몽 국물로 목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병들이. 그러니까 옆에 병은 밑에까지 다 그래 아까워가지고 썰어 담지도 못하고 그게 이게 차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유를 충분히 이렇게 두시고 얘네들은 이제 그 감시를 하면은 섭섭해 하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 관리 감독을. 그래서 차오른다 하는데 사실은 얘네들이 사흘 동안 충분히 발효할 땐 뚜껑을 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뚜껑을 딱 열어버리면은 얘네들이 그 이렇게 현기성에서 발효를 잘하는데 그 따뜻한 그 산소가 들어가면서 그게 조금 주저하게 되거든요. 그 사흘 동안 뚜껑을 안 열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조금 버리시고 조금 작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대신 이제 2병 하고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럼 요 정도 딱 해놔놓고 딱 보면 위에 차오르는지 안 차오르는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안 차오르고 짤막짤막한데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거는 확 차올라 버리거든요. 그럼 차오른 거가 좋은데 이게 눌려지갖고 안에서 아시죠? 국물은 나오고 위에 거는 빡 해갖고 여기서 뽀글뽀글뽀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뚜껑 딱 열면은 네 기다렸습니다 하고 확 넘쳐버리는 이런 게 생겨요. 그걸 잘하시고 그러면 나 여기 안 할래요. 큰 병에 할래요. 그러면은 저 따만큼 큰 병 있죠? 큰 병에다가 이제 위에 저런 게 없으면은요 밑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많이 두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또 말씀드렸죠. 이제 요런 병이 없으면은 비닐로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2kg 하면 2kg를 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남는데 저기 2kg 이게 예 여기는 남겨놓고 이만큼 해야 2kg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예 보시고 한 15개에서 이제 한 개 올릴까 한 개 내릴까 그거 올릴까 2개 올릴까 이걸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병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락앤락 병이 작다고
좀 더 큰 걸로 만들어 달라고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원당을 100g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감귤 자체가 달아요. 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그거 당도를 한번 이렇게 브릭스를 재보고 이랬는데 설탕을 많이 넣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설탕을 별로 이제 안 넣기를 봤는데 2kg일 때 100g입니다. 그러면 이게 2kg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줄이셔가지고 넣으면 좋고요. 나는 좀 느려도 좋으니까 좀 달게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은 설탕을 좀 더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귤을 깨끗이 씻어서 유인균 활성액에 20분간 담궈 두었다가 헹굽니다. 그럼 껍질을 쓸 수 있습니다. 감귤 껍질과 알맹이를 분리하여 알맹이를 믹스기에 넣고 곱게 갈아줍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하나하나 까서 담은 거 안 되더라고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말하자면 여기에 섬유질 껍질이 이렇게 딱 있죠. 얘네들이 뚫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고생 많이 해요. 여러분들도 저게 그 비닐 그거 오징어 껍질 벗기 놓은 거는 참 맛있게 잘 되는데 뺏기려 그러면 그거 일이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은 못 뺏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뺏겨내는데 굉장히 많이 달라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하나 뺏겨가 담으셔도 됩니다. 요게 비닐 같은 거 섬유질을 뺏겨가 담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딨냐고요. 그래서 싹 깔아가지고 나중에 꽉 짜버리면 됩니다. 꽉 짜면 수액이 쫙 나오고 과액이 쫙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건더기는 또 씁니다. 참 버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저 다 말려놨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일단 요게 넘어가면서 하죠. 믹서기에 간 감귤 알맹이를 숨쉬는 용기에 담고 원당과 유인균 천일염을 넣고 골고루 섞어줍니다. 저는 왜 여기에다가 안 섞고 될 수 있으면 용기에 넣고 유인균을 넣으라 그러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요게 수백만 마리가 붙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안에 넣어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36도에서 38도씨 이랬는데요. 여러분들이 발효하는 온도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38도씨가 진짜 발효가 잘 됩니다. 딱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3일 정도 지나면 한번 위아래를, 그러니까 3일 정도, 딱 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담고, 여러분들 지금 담고 이 시간을 재는 게 아니고 발효기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온도를, 그 시간을 재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한 4시쯤 된다면 4시부터 시작해서 사흘 뒤에 4시에 끊으셔야 돼요. 그때 뚜껑을 열으셔가지고 아래 위를 저어가지고 또 한 번 넣어가지고 4일을 또 기다려줍니다. 그럼 다시 뒤섞여버리면 요 밑에 요만큼 있던 게 어떻게 되죠? 다시 섞어버려요. 그래서 그 기질들을 더 한 번 뒤집어 주는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는 설탕을 밑에 거 놀아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애들하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노는 게 좀 다릅니다. 노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요 헐렁한 데서 먹는 애들, 빡빡한 데서 먹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질을 섞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얘네들을 이렇게 혼합시켜 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균을요. 이게 감귤 안에 넣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감귤의 성질을 다 띠게 돼 있어요. 그 균들이요. 예, 만약에 이제 요거 감귤 속에 있고 껍질에 했다 그러면 껍질하고 속에 있는 애들 두 개가 성질이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애들이에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이거 시원한 거죠. 량승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따뜻한 물에 넣어가지고 식초를 만들어서 다 먹는다. 그러면은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그거는 온성일까요? 뭐죠? 자신이 없나요? 물이 따뜻하기 때문에 온성일까요? 예, 량성이에요. 그러니까 발효가 되고 식초로 변하면서 그 성질이 다 중화된다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살다가 미국에 가서 살면서 여러분들은 나 한국 사람 아니야. 생긴 거는 이래도 미국 사람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아무도 안 믿어준다. 이게 원래 근본의 뿌리는 저기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번에 식초반을 하게 되고 이래 되면은 이제 어떤 거 하고 위장이 좀 안 좋고 위장에 습열이 많은 사람은 이거 하고 3개에서 5개 섞어 먹는 거.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그거 좋아지고 이걸 할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는 게 이제 아니고 일단 식초라는 걸 많이 해야 그게 그런 실력이 늘거든요. 이렇게 잘 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 체질을 잘 몰라. 그래서 잘 못하겠어.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럴 때는 내가 짐작한데 니는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때는 평어로 만들어줘야 돼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너가 먹어도 좋고 내가 먹어도 좋고 아무나 먹어도 좋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체질을 조금 다음에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식초는 진짜 좋은 음식입니다. 진짜 좋은, 옛날엔 단지 조미료만 썼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합성 조미료, 식초가 많아지면서 그걸 갖다가 막 타먹어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제일 식초를 많이 먹는 음식이 뭡니까? 식초를 많이 녹아 먹는 음식이 뭡니까? 회잖아요, 회. 이제 초장집에서 만약 이 천년 식초를 쓰게 되면은요, 안 돼요. 왜? 너무 미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벌벌 얼마나 쓰는데 이걸 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담은 걸 갖다 주고 제발 이거로 하라고 제 단골집에는 얘기할 참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데서는 식초를 안 먹습니다. 지금 막 사람들이 그거 회 사면 식초를 감사하다고 한 20만치 사면은 이만한 병에 2개씩 주거든요. 그래 버리기는 못하고 먹기는 못하고 이래가지고 계륵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집 한쪽 구석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는 주지 마세요. 다른 사람 주세요 하고 집에 가져와서 만들어 주시고 그거 주는 대신 다른 거 새끼 고기 한 마리 끼워주세요. 이래가지고 끼워오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발효가 끝난 강굴 와인을 삼배보로 소독한 그러니까 삼배보로 소독한이 아니고 소독한 다른 병에 삼배보를 넣고 이제 걸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꽉 짜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노란 물이 떨어지는데 그 걸러낸 건더기는 꼭 짜서 말립니다. 말리고 강귤 와인은 이제 38도에서 15일을 더 이제 숙성시키면은 식초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더 느리게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그래요. 저 식초 담았는데요. 나중에 물맛이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패했거든요. 근데 균을 여러분들이 탁 넣으시면서 한 숟가락 좀 더 넣어보자. 요렇게 하면은 절대로 실패 안 합니다. 제가 여기서 보면 4에서 5g이면은 1티스푼 딱 하면 싹 깎아야 1g이거든요. 소고기 하면 2g이에요. 그럼 여기에 5g쯤 이렇게 여기에 넣게 되면은 이건 실패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좀 의심이 돼요. 엄마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러고 있으면 얘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고요. 그 다음에 2차 숙성시킨 강굴 식초를 이제 요렇게 하면은 이제 따뜻한 데서 빼가지고 이제 그냥 실온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익어가는 거 중간에 떠가지고 드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병에 담아놓고 이제 그거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팁을 한번 보시죠. 발효된 감귤 와인은 식초로 익히고 건더기는 걸러서 여기서 걸러서 하는 거는 야무지게 안 짠 거 있죠. 야무지게 안 짜고 요걸 위에 거 이렇게 이제 여기 톡톡톡 치면은 다 익으면 밑으로 도로록 내려가요. 톡톡톡 치면은요. 이게 떠 있다가 이제 이렇게 흔들어 주죠. 그럼 얘네들이 밑으로 딱 내려가고 밑으로 가고 위로 딱 있거든. 너무 많으면 안 내려가요. 근데 요 정도는 내려가요. 그럼 이렇게 눌러 주셔도 내려가요. 그렇게 내려가면은 우물을 딱 따라 버리고 밑에 이렇게 그 식초가 된 게 이렇게 짤봉 남아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원당하고 설탕 있죠. 설탕하고 이제 설탕물 내가 한 1리터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저는 10%까지는 안 원해요. 10% 하면 넣거든요. 1리터 하면 대략 100g씩 넣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게, 이게
뭐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내주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저어버려요. 저어버리면은 약한 초가 되는데 그거는 막 그냥 오메가며 마실 수 있는 이런 걸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한 거를 하나 더 만들 수 있고요. 껍질은 따로 두었다가 말려서 쓰고 차를 끓여 먹거나 음식 재료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말린 건더기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다 해가지고 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했어요. 저런데 이제 요거는 오늘 연습이니까 여기서 이제 하는 거니까 하고 집에서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덩어리가 이만큼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녹즙기 있으면 녹즙기로 짜면은 제가 저거 반병 정도 했는데 딱 그 요만한 요런 딱 요만한 접시에, 요거보다 조금 큰 접시에 납작하게 깔아서 2개가 딱 나왔습니다. 아주 이렇게 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녹즙기의 성능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손으로 꽉 짜시고 그냥 그거 말려도 돼요. 그럼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럼 촉촉하죠. 녹즙기로 짜버리면 굉장히 수분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손으로 짜면 촉촉해요. 그럼 거기에 유연균을 조금 뿌리고 원당을 조금 뿌려가지고요. 그거는 또 이래가 말려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싹 갈아갖고 노랗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플레인 요거트 만들죠? 그게 어떻게 합니까? 솔솔솔 뿌려서 드시면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버릴 거라고는요, 여기에 요렇게 있는 꼭다기에 그거 붙은 저거 노란 거, 파란 거 있죠.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린 건더기는 유익균과 원당을 약간씩 넣고 하루 정도 발효시켜 말린 후 노란 가루를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거나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있죠. 여러분들 이제 진짜 타락죽은 우유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유를 이제 요거트를 만들어서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서 치즈를 말려서 그 치즈를 가지고 그거 타락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타락죽을 딱 끓여가지고 노란 가루를 사르르 하트를 만들어가 탁 손님 상에 탁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감동 그대로 먹습니다. 아직 저는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 상상만 해도 됩니다. 상상이 안 되나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완전히 숙성되기 전에 요게 이제 막 강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병 보여드렸죠. 스윙병 보여드렸죠. 위에 압축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스윙병에다가 해가 딱 닫아 놓으면은요, 다음에 못 엽니다. 왜냐면 그게 쫙 압축이 돼요. 그래갖고 밑에서 잡고 위에서 이렇게 열었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정성들이 만드는 거 다 쏟아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상태로 이었다면 이 그릇에, 큰 그릇에 딱 놓고요. 잡어! 이러면서 탁 열면 쏘라락 쏟아져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여러분들 마셔도 되고 도로 부어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여기다 넣으세요. 여기다 넣게 되면은 똑같아요. 일반 병하고. 단지 여기에 있는 탄산가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이제 좀 많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저희 집에는 한 50개가 있습니다. 요렇게 딱 해가지고 숙성을 계속 시키는데요.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타라락 탄산이 타라락 하고 올라. 근데 그거 딱 마시면 이렇게 돼요. 되긴 되는데 그냥 저는 매 기침하는 게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게 맛보면서 마시다 보면. 그래서 제가요 좀 몸이 좀 오늘 일하다 그러면 이것저것 한 20개 맛보면 렐레 취해가지고 그 다음날 자고 나면 말끔해요. 뭘 먹었는지 막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숙성되기 전에 압착력이 강한 병에 담아두었다가 열게 되면 빠져나가지 못한 탄산으로 인해 거품과 원액이 함께 넘침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거품이 많이 안 나요. 이렇게 완전히 익으면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균을 딱 검사를 해보는데 그렇게 다 익은 애들인데도요. 그 안에서 완전 요만한 게 막 놀고 있어요. 너무너무 활발하게.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이제 하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앞에 있는 거 씻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이쌤한테